묵은 식빵, 아직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가요? 만약 그 딱딱해진 빵 한 장이 여러분의 텃밭 흙을 되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작은 정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사이에서 미생물 비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런저런 미생물 제품들이 넘쳐나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엌에 이미 놀라운 재료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먹다 남은 묵은 식빵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텃밭을 가꿔오면서 비싼 제품을 사지 않고도 흙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묵은 빵을 활용한 천연 미생물 활성액은 제가 가장 아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며 무엇보다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흙에 미생물이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묵은 빵 속에 숨어 있는 비밀, 실제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점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나눠드리겠습니다. 부엌에서 버리려던 것이 텃밭의 보물이 되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흙을 한 줌 쥐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에 쥔 그 작은 흙덩이 속에 놀라운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건강한 흙 1g 안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세균, 곰팡이, 방성균 같은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낙엽과 뿌리 찌꺼기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질소와 인산과 칼리를 식물의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생명체들이 바로 흙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중한 미생물들이 점점 줄어드는 텃밭이 많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같은 자리에 채소를 심고 화학 비료에만 의존하고 흙을 너무 자주 뒤엎으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미생물이 사라진 흙을 저는 죽은 흙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흙은 비가 오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물이 스며들지 못해 표면에 고입니다. 삽으로 파보면 덩어리째 갈라지고 지렁이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료를 넣어도 채소가 시들시들하고 잎이 아래쪽부터 누렇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텃밭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몇 년 전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텃밭의 흙이 비온 뒤에 벽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보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분명히 퇴비도 넣고 비료도 줬는데 고추는 키가 크지 않고 상추는 잎이 얇고 색이 연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흙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줘도 그것을 분해해서 식물이 먹을 수 있게 바꿔주는 미생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생물은 흙 속의 요리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득 채워놓아도 요리사가 없으면 그 재료는 그냥 썩어갈 뿐입니다. 반대로 실력 좋은 요리사가 있으면 평범한 재료로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비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료를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이 충분히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료를 사는 것보다 미생물을 키우는 것에 먼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흙은 손으로 만져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푹신푹신하고 쥐었다 놓으면 살짝 부서지면서 흩어지고 촉촉한 흙 냄새가 납니다. 이런 흙에서 자란 채소는 뿌리가 깊고 튼튼하며 맛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미생물을 돈 안 들이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뜻밖에도 우리 부엌에 있습니다. 식빵을 만들 때 꼭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효모입니다. 효모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작은 곰팡이의 한 종류로
밀가루 반죽 속에서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빵을 부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븐에서 구워지면 대부분의 효모는 활동을 멈추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묵은 식빵 속에는 활동을 멈춘 상태의 효모가 여전히 남아있고 빵을 이루고 있는 전분도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흙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효모가 따뜻한 물과 약간의 당분을 만나면 다시 깨어납니다. 깨어난 효모는 번식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귀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B군, 아미노산, 그리고 옥신과 사이토키닌이라는 천연 성장 호르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옥신은 뿌리가 길게 뻗어나가도록 도와주고, 사이토키닌은 뿌리의 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하도록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효모가 만들어낸 물질들이 식물의 뿌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효모는 프로테아제와 포스파타제 같은 효소를 분비하는데 이 효소들은 흙 속에 꽁꽁 묶여있던 양분을 풀어서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묵은 빵 속의 전분입니다. 전분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미생물에게 탄소는 에너지원, 쉽게 말하면 밥입니다. 묵은 빵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분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단당류로 바뀝니다. 이 단당류가 물속으로 녹아나오면 효모뿐 아니라 흙 속에 있는 다른 유익한 미생물들에게도 풍성한 먹이가 됩니다. 세균과 곰팡이와 방성균이 이 먹이를 먹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흙의 구조가 점점 좋아집니다. 입단 구조라고 하는 흙의 알갱이가 적당한 크기로 뭉쳐서 사이사이에 공기와 물이 잘 통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원리가 우리 전통의 누룩 만들기와 아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누룩은 밀이나 쌀 같은 곡물을 축축하게 만들어서 자연 속의 곰팡이와 효모와 세균이 스스로 자리 잡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묵은 빵을 물에 담가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이라는 곡물 기반의 재료 위에서 효모가 다시 살아나고 공기 중의 미생물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함께 자라납니다. 말하자면 묵은 빵 한 조각이 작은 미생물 배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동유럽의 가정 텃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효모를 물에 풀어 흙에 뿌리는 방법을 써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토양 미생물의 양을 늘리고 양분 순환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먹다 남은 식빵 한 장으로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묵은 빵으로 미생물 활성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묵은 식빵 2장에서 3장, 그러니까 대략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미지근한 물 1리터와 흑설탕 1숟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꿀이 있으시면 꿀을 쓰셔도 좋습니다. 먼저 묵은 빵을 손으로 잘게 뜯어주세요. 작게 뜯을수록 물에 잘 풀리고 전분이 빨리 녹아 나옵니다. 뜯은 빵을 깨끗한 유리병이나 페트병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대략 35도 정도,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효모가 죽고 너무 차가우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물을 부은 뒤에 흑설탕 1숟가락을 넣고 가볍게 저어줍니다. 흑설탕은 효모가 빨리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먹이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효모와 미생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쓰시려면 미리 받아두고 하룻밤 정도 뚜껑을 열어둔 채로 놔두시면 염소가 날아갑니다. 빗물이 있으시면 빗물이 가장 좋고 쌀뜨물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병의 뚜껑은 꽉 닫지 마시고 살짝 덮어만 주세요.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꽉 닫으면 병이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 놓아두고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병을 열어보시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은은한 발효 냄새가 납니다. 이 거품이 보이면 효모가 잘 깨어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액체를 천이나 채로 한번 걸러주신 다음 물 10리터에 이 원액 1리터를 섞어서 희석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미생물 활성액이 완성됩니다. 걸러낸 빵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 퇴비 더미에 넣어주시면 퇴비의 발효도 빨라집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을 즐겼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엌 미생물 삼총사라고 부르는데요. 묵은 빵 발효액에 쌀뜨물 발효액과 유통기한이 진한 요구르트를 함께 섞는 것입니다. 쌀뜨물은 따로 페트병에 담아서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3일에서 5일 정도 실온에 두시면 자연 발효가 됩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면 유산균이 잘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요구르트를 한두 숟가락 넣어주시면 유산균이 더 풍부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효모와 유산균과 다양한 세균이 함께 어우러진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활성액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보통 저녁에 빵을 물에 담가두고 다음날 아침에 거품을 확인합니다. 그 발효액을 쌀뜨물 발효액과 요구르트와 섞어서 토마토와 고추와 상추 주변 흙에 뿌려줬더니 일주일쯤 뒤에 호미로 흙을 살짝 파보았을 때 확실히 달랐습니다. 흙이 이전보다 부드럽고 작은 하얀 균사가 보이기 시작했고 채소의 잎 색깔도 진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제때 제대로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묵은 빵 미생물 활성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 시기입니다.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흙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어야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4월 중순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른 봄에 아직 땅이 차가울 때 뿌리시면 효모가 활동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셨다가 흙이 충분히 따뜻해진 뒤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5월과 6월에 미리 흙 속 미생물을 충분히 늘려놓으시면 장마 기간에도 흙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줍니다. 사용 빈도도 중요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자주 뿌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미생물 먹이를 주면 흙 속의 유기물이 지나치게 빨리 소모되어 오히려 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뿌리는 시간은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뿌리면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미생물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식물의 뿌리 주위 흙에 골고루 적셔주시듯이 천천히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의 염소는 효모와 미생물에게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하룻밤 받아둔 물이나 빗물이나 쌀뜨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빵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빵 중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가 꽤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방부제는 말 그대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빵으로는 발효가 잘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동네 빵집에서 사신 식빵이나 집에서 직접 구우신 빵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발효액을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뿌리시는 것입니다. 원액은 농도가 높아서 흙의 산도를 갑자기 낮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 10리터에 원액 1리터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효를 일주일 이상 너무 오래 시키면 알코올 냄새가 강해지고 산성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흙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2일 이내에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즐겨 쓰는 보충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생물 활성액을 뿌린 뒤에 계란 껍질을 곱게 빻은 가루를 흙 위에 살짝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계란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발효액 때문에 살짝 낮아질 수 있는
흙의 산도를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칼슘은 토마토의 꽃썩은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EM 유용 미생물 제품과 비교하자면 EM은 80여 종의 다양한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효과가 넓고 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미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묵은 빵 활성액이 가장 좋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미생물의 힘을 직접 느껴보신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때 EM을 시도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흙의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없는 흙은 아무리 비료를 줘도 채소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죽은 흙입니다. 둘째, 묵은 식빵 속에는 효모와 전분이라는 두 가지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효모는 천연 성장 호르몬과 비타민을 만들어내고 전분은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셋째, 묵은 빵과 미지근한 물과 흑설탕 한 숟가락이면 누구나 집에서 천연 미생물 활성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쌀뜨물과 요구르트를 더하면 더욱 풍성한 부엌 미생물 삼총사가 완성됩니다. 넷째, 흙이 따뜻한 계절에 2주 간격으로 희석해서 뿌려주시고 계란 껍질 가루로 칼슘까지 보충해 주시면 여러분의 텃밭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텃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비싼 비료와 좋은 씨앗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흙 그 자체였습니다. 흙이 살아있으면 평범한 씨앗도 튼튼하게 자라고 흙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품종도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그 흙을 살리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딱딱하게 굳어가던 식빵 한 장, 싱크대에 버리려던 쌀뜨물 한 그릇, 냉장고 구석에 유통기한이 지나 있던 요구르트 한 개,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제 텃밭의 흙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도 분명 이런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만의 부엌 재료 활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의 텃밭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작은 정원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텃밭 위로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